자, CAD 파일 다운받으신 거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고,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5번 표시되어 있는 앤데, 이 가이드 축은 어디까지냐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둘레 표시하고 있는 요것이 5번 가이드 축이 되겠어요. 확인하셨죠? 요렇게인데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이 스토퍼 얘도 같이 그려요. 이게 뭐예요? 이동조가 이쪽으로 올 때 더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부품, 파란 색깔로 테두리 칠하는 요게 이동조가 이 뒤로 더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즉 가이드 축의 지름 12파이하고 얘 지름하고 다르죠. 더 크죠 얘가.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이동축이 더 오지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PPER이죠. 스토퍼 정지, 요런 부품이란 말이에요. 정지시키는 부품이란 말이에요. 5번 부품 그릴 때 스토퍼를 같이 그리면 안 돼요. 5번 부품은 좀 전에 빨갛게 테두리 표시한 것처럼 얘만 5번 부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스토퍼하고 가이드 축하고는 조립되어 있는 겁니다. 뭐로 조립되어 있어요?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볼트. 나사보다는 볼트. 육각 홈부치 머리 둥근 볼트. 요걸로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겠고, 평면도를 참조하면은 이렇게 가이드 축을 그려줄 수가 있겠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15의 깊이만큼 M4 암나사가 나 있는 거죠. 여기가 암나사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볼트를 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수나사가 또 나 있죠. 여기는 수나사, 여기는 암나사. 왼쪽은 암나사이기 때문에 볼트를 체결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수나사이기 때문에 너트를 체결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왜 너트를 채우는 것으로 표시를 해놨을까요? 고정조에는 얘를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포 페이싱으로 판 적 있죠, 이거? 이쪽 방향으로는 더 가이드 축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이탈은 할 수가 있죠. 그거를 너트하고 와셔로 막아주는 거예요. 너트와 와셔를 채워놔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가이드 축은 어휴 쌤 도면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던데요. KSA ISO 6411-1A2/4.25 아이고 죽겠다. 요런게 도면에 다운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던데 이 주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센터 구멍입니다. 요런 거는 센터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통형의 물체는 어떤 데에다가 가공을 할까요? 어떤 기계에서 가공을 할까요? 공작 기계 중에 선반이라는 기계에서 가공을 해요. 선반이라는 기계를 한번 사진을 보여주자면
요런 기계가 선반이라는 기계예요. 요런 기계가 선반이라는 기계인데 여기를 척이라고 이야기해요. CHUCK. 여기를 심압대라고 이야기해요. 심압대. 자, 원통형 물체는 요런 데다가 이렇게 척에서 한번 몰리고 심압대에서 한번 몰리고 이랬을 때 주축이 여기 달려 있는데, 주축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주축이 10,000rpm, 20,000rpm 이런 식으로 고속 회전을 합니다. rpm은 뭐예요? 네? 분당 회전수예요. 분당 회전수. 라티오 퍼 미니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게 2만 rpm이 이렇게 돈다면 되게 빨리 도는 거예요. 되게 빨리 도는데 이 원통형에 가공할 공작물을 밋밋한, 양끝이 밋밋한 상태에서 그냥 심압대, 척 이런 데다가 낑길 때 얘가 이렇게 툭 빠질 수 있겠죠. 자, 요 그림을 위쪽으로 좀 다시 그린 거예요. 요게 척이고 요게 심압대. 자, 얘가 고속 회전할 때 얘가 팽 튕겨나갈 수 있죠. 안 그러겠어요? 양끝이 밋밋한데.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심압대가 이렇게 물어주게 낑겨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낑겨 들어가는 거예요. 심압대가. 척 안쪽에도 맨드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가 뾰족하게 여기를 한 번 더 꽂아주는 거예요. 요렇게 원통형의 물체일 경우 주로 선반이라는 기계에서 가공을 하는데, 요럴 때 양 끝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다. 이런 거를 센터 구멍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런 거를 센터 구멍이라고 이야기해요. 기계에서 물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선반 가공의 자료를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선반 가공 애니메이션 링크 폼이라고 선반이라고 검색하면 하나 나오는데, 자, 요게 뭡니까? 그 애니메이션으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방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요게 척이죠. 척이죠. 그죠? 이렇게 세 개는 연동척이라고 해서 동축 가공할 때 주로 쓰여요. 요게 페이싱 툴, 면을 깎아내는 공구고, 요게 워크피스 공작물이에요. 얘가 막 회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끝을 깎아냈어요. 방금 끝을 깎아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문으로 떠서 좀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실린더리칼 터닝, 어쨌든 여기 외경을 가공하는 셈이에요. 사과 껍질 깎는 것처럼 이렇게 깎아내죠. 외경, 바깥지름을 깎아내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널링 오퍼레이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부속 장치를 하나 더 달아요. 부속 장치를 하나 돌아서 이 원통형상의 물체를 선반에다가 부속 장치로 널링 요런 거를 달아 가지고 금속 표면에 요렇게 빗금쳐 있는 무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손으로 잡고서 원통을 돌릴 수가 있죠. 그렇게 내는 걸 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작의 그림이 있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원통 면을 갖다가 척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척으로 잡고 있는데 척으로 잡을 때 이 세 방향에서 이렇게 그냥 면을 누르는 거죠. 그죠? 중심을 한번 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안쪽에 또 다른 부품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끝을 깎아낸다고 했는데, 끝을 이렇게 한번 깎아낸다고 했는데, 요거 길이가 얘는 되게 짧죠? 되게 짧죠? 이거보다 우리가 가공하는 게 더 이렇게 길다 생각해 보세요. 더 길다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심압대에서 한번 또 잡아줘야 돼요. 진동 방지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쪽에도 센터 구멍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센터 구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선반은 어떻게 가공하는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센터 구멍을 이야기하는 주소가 요거였고, KS 기계제도 규격에서도 아이고, 쉬는 시간 지난 거 맞죠? 지금 시작하는 거 맞죠? 나 또 시간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자, 학습 자료에 KS 기계제도 규격, 참 이건 아까 띄워놨죠? KS 기계제도 규격, 요거에서 중심 마크, 센터 구멍에 대한 거는 거의 뒤에 40항 근처에 있을 겁니다. 4파랑의 센터 구멍의 표시 방법이 있고, 47 항목에 센터 구멍에 예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47로 가보면 센터 구멍의 예시가 A형이 있고, 여러분 KS 기계제도 규격 PDF에서는 29페이지에 해당합니다. 29페이지로 가면 47항 센터 구멍이 나오는데, 여기서 A형이라는 거를 잘 보세요. 요 A형이라는 거를 잘 보세요. 여기 주소에 나와 있는 A2/4.25 요게 어디서 왔느냐? A형에서 호칭지름 2파이 요거를 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표에서 보면은 A타입이었을 때, A형일 때 호칭지름 2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호칭지름 D가 이렇게 호칭지름 D가 2라는 이야기는 여기 2라고 써 있고, 그 옆에 D 바깥지름 D가 4.25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맞춰서 썼다 요런 뜻이에요. 그러면 호칭지름 D는 어딥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간 구멍 D가 2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깥지름 D는 4.25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깎은 거예요? 센터 구멍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60도 이거 기울어진 거, 60도 기울어진 거를 바깥지름 D를 기준으로 깎고, 안지름 D 요렇게 호칭지름 D를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표시 방법, 4파랑에서 표시 방법을 보면은 표시 방법 중에서 지금 현재 요렇게 4파랑 PDF에서는 30페이지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표시된 데가 어딥니까? 여기가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요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센터 구멍이 남아 있어요. 왜? 60도라는 값하고 4.25라는 게 있어서. 이해됐어요? 요거는 요쪽에는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표시된 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 요 바깥에는 뭐예요? 순화사를 요렇게 표시해야 돼요. 순화사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기 센터 구멍이 있으면 이 순화사 가공할 때 여기가 깨집니다. 너무 작아서 깨져요. 그런 거로 여기는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요쪽 편에는 이 안쪽에 암나사 가공을 하지만 요렇게 기울어진 면 정도는 흔적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마저 표시를 한 거예요. 이와가 지금은 요거 잘 이해 안 갈 테지만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파트 해가지고 요거를 그리기 시작할 건데, 아이고 센터 구멍 이야기하느라 한참 갔죠. 선반 봤다가 그죠? 자, 일단은 어느 면에다가 우측면에다가 스케치, 우측면에 스케치, 중심선을 그리는데요. 중심선은 일단 길게 그려 놓습니다. 수평 피드백을 보고서 길게 그려 놓고 원점하고 일치로 맞춰요. 원점하고 일치. 앞서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 모서리를 원점에 일치하면서 스케치 하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요쪽으로 뭡니까? 요런 식으로 하나 그려 놓고 요렇게 선 하나 더 그릴 때 이 선하고 원점하고를 일치해 줘야 되겠어요. 요 선하고 자, 선 그리기 요렇게 내려와서 아예 스케치할 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보이나요? 여기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저는 이 선과 원점을 일치로 아예 구속을 했어요. 스케치하면서 아예 피드백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요 중심선은 좀 너무 짧고 이렇게 당겨 놓고, 자, 여기 치수가 2번 잡혀 있을 겁니다. 그죠? M8이라는 치수가 한번 이 원통에다가 잡아 놓고, 또 8파이 또 잡아 놓고 요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는 8파이죠. 여기는 순화사 M8인 거죠. 그래서 치수가 2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거예요. 여하간 그랬을 때 나는 요거를 지름 치수 넣도록 합시다. 요 선과 중심선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8. 자, 요거 됐나요? 한 번만 넣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고 요 선에서 요 선까지는 도면에 얼마라고 했어요? 30이죠? 30. 이렇게 30이죠? 자, 요거 30을 먼저 잡습니다. 이거 중심선이 너무 짧네요. 중심선의 끝점, 오른쪽 끝점 더 바깥으로 당겼어요. 클릭해서 당겼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요 단은 완성이 됐어요. 요렇게 요 단은 완성이 됐어요. 못 따기는 아직 안 했지만, 그죠? 요거는 됐어요. 이제 왼쪽 단을 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요렇게를 마저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중심 가운데에 있는 이 앞나사랑 센터 마크는 이따가 할 거예요. 안에 있는 거는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우선 선 그리기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심점의 왼쪽 끝점이 제 거는 너무 짧아요. 그죠? 샥 길게 늘려놓고 앞서 그린 선 요거 위에 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심선에다가 일치해가지고 마무리 해줄게요. 자, 선 그리기 요렇게 지름치수를 바로 기입할 텐데 얘는 12G6 파이 12G6이라는 끼워 맞춤 허용차 포함된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요 선을 지름치수로 12파이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12파이. 그래 놓고 여기 X방향으로 거리값이 76으로 들어가 있어요. 76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다?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을 76으로 이렇게 넣자. 됐죠? 확인했죠?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76. 자, 요렇게 치수는 정리해 봅니다. 일단 회전 보스 베이스 할 치수는 요렇게 정리해 봐요. 이랬을 때 중심선의 양 끝점은 충분히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치수 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회전 보스 베이스 갈게요. 회전 보스 베이스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예스. 자, 돌리고. 자, 이 파트 파일은 뭐로 저장할까요? 05 가이드 축이라고 저장을 해 줍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저장을 해 줄게요. 바이스 5번 폴더에 05 가이드 축 파트 저장이 됐네요. 파트 저장이 됐죠?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여기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M4의 깊이 15짜리 앞나사를 내버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어느 거로? 구멍가공 마법사로. 쌤, 스케치 안 들어가네요. 이거 스케치 안 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구멍가공 마법사 켰습니다. 직선 탭 켰어요. 탭 구멍으로 바꾸고 M4 요거 선택해 놓고 마침 조건을 블라인드 형태로 갖고요. 15였죠. 그 다음에 얘는 15 곱하기 1.25. 자, 유형은 직선 탭으로 선택했었고요. 표준 규격은 KS, 탭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M4,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여기서 창이 블라인드 형태일 때 창이 두 개 뜨죠.
어느 게 나사의 깊이예요? 아래에 있는 게 나사 깊이죠. 나사 깊이. 나사 깊이가 도면에 15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칸이 드릴 끝이에요. 드릴 끝자리예요. 드릴 끝. 자, 위에 있는 창에다 얼마 넣는 거예요? 15 곱하기 1.25배 하는 거죠. 자, 유형탭 다 확인하셨나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것으로 요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위치 탭으로 넘어갑니다. 위치 탭. 여기서 이제 주의하세요. 면은 이 면을 그냥 클릭해서 선택할 거예요. 측면. 이거를 면으로 먼저 선택하고 커서를 위치를 배치하기 위해서 커서를 이렇게 원형 모서리에 가져다 대면 뭐가 디스플레이 될까? 중심이 표시가 돼요. 그럴 때 중심에다가 일치 보고서 배치하는 거예요. 요거는 스케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해볼게요. 면을 클릭하고 커서를 이렇게 면을 클릭한 다음에 커서를 모서리에다 댔더니 센터 표식이 떴죠. 센터 표식이 떴을 때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보면서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돼요. 되죠? 자, 일치를 보고서 클릭 확인.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뭡니까? 세이브. 여기까지는 뭐예요? M사에 대한 거를 구멍가공 마법사로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구멍가공 마법사로 뚫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할 거는 센터 구멍에 대한 이야기로 4.25파이 그리고 60도 이렇게 기울어진 면 요거를 회전 컷으로 파주면 돼요. 회전 컷으로. 스케치 평면은 역시 어디겠습니까? 우측면 평면이에요. 우측면 평면에서 회전 컷을 위한 스케치를 갑니다. 자, 스케치 들어왔어요. 자, 원점이 저 짝이 있네요. 회전 컷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1번 찍고서 이렇게 2번 찍어가지고 중심축을 먼저 그려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저는 잠깐 요거 켜드릴게요. 단면도 보기 이렇게 켜놓고 이야기할게요. 요게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심축을 작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하나 그려져야 되죠. 그게 도면에서 제가 강조했던 요거죠. 60도 기울어지는 요 선을 하나 그리는데 모서리에다가 일치 그리고 안쪽 내경에도 일치 보면서 클릭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단면 보기 상태에 또는 숨은선 디스플레이 켜놔도 잘 안 될 거예요. 일단 어떻게 간다? 요 모서리에 일치 가는 거는 요거는 쉽게 할 수 있고 중심선에다가 아예 일치를 잡아서 그리세요. 요렇게 선을 하나 그리세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 선을 하나 저도 그려 볼게요. 자, 요렇게 일치 잡았어요. 먼저 각도를 잡을게요.
각도를 잡는데 얘는 60도였잖아요. 그죠? 60도인데 이 선과 중심선을 클릭하면은 뭐밖에 안 들어가요?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30도 잡는 게 맞아요. 자, 요렇게 30도. 그 다음으로 도면에 보면은 4.25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선의 끝점인 거예요. 끝점. 요 선의 끝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거에서는 뭐예요? 요 끝점하고 선분의 끝점하고 중심선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 요렇게 클릭해서 지름치수가 얼마 들어간다? 4.25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7부등선 넘었습니다. 이거 회전컷 그냥도 되는데 그래도 정석적으로 갑시다. 요 끝점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끝점 일치 보면서 요렇게 선 두 개를 추가해 놓으면 회전컷에 대한 준비는 끝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뭐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쪽 편에는 센터 구멍이 표시돼야 된다. 그 센터 구멍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회전컷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구멍이란 뭐냐? 아까 선반에다가 원통형의 물체를 고정시킬 때 여기가 60도가 이렇게 돼야지 선반이라는 공작 기계에서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60도에 맞춰서. 자, 그러면 저도 선을 추가해서 자, 요렇게 해놓고 회전 컷. 됐나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요게 완성이 됐어요. 단면도 보기를 하시면 단면도 보기를 할 때 우측면 기준으로 단면도 보기하면 우리가 CAD 도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런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됐나요? 진짜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단면 보기는 껐고요. 껐고. 자, 여기에서 못따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 못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사실 이쪽에는 못따기 안 주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보다는 일반 못따기로 놔두는 게 나아요. 왜? 여기는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은 여기 못따기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이고, 여기를 못따기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스토퍼를 조립할 면이 거의 안 나와버려요. 그죠? 오늘은 그냥 갑시다. 여기 못따기 안 놓고 대신에 이쪽에만 못따기 주는 거, 수나사 쪽에만 못따기 주는 거 해볼게요. 자, 그런 면에서 수나사에 못따기 주는 거는 도면, CAD 도면에서 우측에 있는 15mm 요거 나타내는 게 수나사의 X방향 거리값이에요. 자, 일단 못따기는 어디라고요? 요 모서리에요. 우측 끝단 1 곱하기 45도 했나요? 자,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누르고. 자, 요거를 어떻게 표시를 했었나요? 아까 요거 했었죠. 그럴 때 못따기 적용된 모서리, 요 모서리에다가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 했었죠. 자, 아까 한 거 또 해봅시다.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 모서리는 저는 미리 클릭해 놨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서리를 선택해 놓은 상황인데 이 모서리가 선택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KS, 기계나사, M8 이것까지는 다 좋아요. M8도 근데 하나 더 바꿔야 됩니다. M8 곱하기 1.0 리스트에 있나요? 화살표 누르면 이거 리스트 바꿀 수 있죠? M8 곱하기 1.0으로 가는데 왜? 수나사는 가는 나사산으로 가야 돼요. M8이라는 나사의 호칭 뒤에 곱하기 이렇게 1.0 피치 값이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가는 나사일 때만 사실 피치 값을 뒤에 표기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M8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가는 나사다 라고 제가 단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밑에 보니까 블라인드로 돼 있죠. 블라인드 값이 얼마예요? 캐드에서 15. 근데 15 넣어야 될까? 지금 모서리선 선택한 건 요거죠. 1 곱하기 45도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15를 넣으면 안 돼요. 14를 넣어야 돼요. 이럴 때. 오케이? 자, 해봅니다. 14. 그러면 또 면 평면에서 시작. 15로 그냥 바꿉시다. 쏘리. 15로 바꿉시다. 15로. 쏘리. 15로. 면 평면에서 시작. 요게 사실 얘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뭐냐? 요 면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얼마가 돼야 돼요? 15 그대로 넣어야 되죠. 네. 그런 면에서 면 평면에서 시작. 요거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요 물결 표시한 면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 면이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15라는 거 요거 적용이 됐고요. 나사산이 또 M8로 바뀌었는데 1.0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고쳤어요 다시? 자, 저도 M8 곱하기 1.0 다시 바꿨어요. 확인.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요대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저는 풀단 메뉴로 갈게요. 도구의 옵션. 문서 속성 탭에서 도면화의 음영 나사산 표시. 자, 문서 속성, 도면화, 음영 나사산. 자, 순서대로 체크했나요? 됐으면 확인 버튼 누릅시다. 자, 음영 나사산 그래픽 창에서도 디스플레이 잘 되죠? 여기까지 잘 됐어요? 자, 등각 보기하고 얘는 이제 세이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이스 5번의 가이드 축이었어요. 5번 가이드